먹고 살기 힘들다. 근데 진짜 먹고 살기 힘들게 될지도 몰라. 밀, 보리, 옥수수 등 곡물 가격이 쭉 오를 수도 있거든. 이게 다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을 파기하면서 시작된 건데 자세한 건 조금 이따가 말해줄게. 일단 전 세계 곡물 생산량을 보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거의 탑 클래스야. 이 두 국가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 감이 오지? 근데 맞아, 전쟁 중이잖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제재하기 시작했어. 러시아 곡물 수출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 선박이 항만에 접안하는 것 제한! 농기계 및 부품도 러시아가 살 수 없게 막아버렸어. 이렇게 되니 세계 식량 시장이 불안해진 거지. 근데 사실 생산량보다는 수출량이 세계 식량 시장의 영향력이 더 크거든? 특히 밀! 러시아가 또 밀 수출량으로는 세계 1위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밀 수출량 5위야. 거기에 해바라기, 보리, 옥수수도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난데 전쟁으로 인해 수출이 막히게 된 거지. 전쟁 전 우크라이나는 여기 흑해에 있는 오데사를 중심으로 곡물을 싣고 쭉 내려와서 보스포루스 해협을 지나 지중해 아프리카로 수출을 했었는데 여기 크림반도 러시아가 점령 중이잖아. 우리 수출 못하니까 너네도 못해. 전쟁이 발발하자 러시아 흑해 함대가 오데사로 가는 우크라이나 선박을 막아버린 거야. 그러면서 곡물 가격 급등하고 중동 아프리카 식량 가격 상승하고 심각한 식량난 초래. 특히 헝가리, 터키,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등에선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 조짐이 보이니까 곡물 수출을 금지하는 등의 보호무역 조치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식량 시장이 난리도 아니었어. 유엔 사무총장은 38개국의 4,400만 명이 긴급 수준의 기아에 직면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지. 이거 어떡해.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유엔이랑 튀르키예가 곡물 수출을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중재를 시작했어. 수출 선박이 지나가는 보스포루스가 우리 땅이니까 무기 없이 식량만 실렸는지 우리가 다 확인. 그러자 다행히도 2022년 7월 22일 러시아는 흑해를 통해 곡물을 수출하는 우크라이나 선박의 안전을 보장한다 라는 서명을 했어. 이게 바로 앞에서 말한 흑해 곡물 협정이야. 이 협정이 찐으로 효과가 있었냐고? 당연하지. 전쟁 발발 당시 160까지 치솟았던 식품 가격 지수는 이 협정으로 140 아래로 내려왔고 그 이후에도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야. 근데 문제는 이 행복이 얼마 못 가. 처음에 협정 기간을 120일로 잡고 몇 차례 연장을 해왔는데 올해 7월 17일에 러시아가 더 이상의 연장 없이 협정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한 거야. 러시아가 말한 협정 종료의 이유는 이래. 협정을 연장할 때마다 서방 국가들에게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러시아의 소원은 얼지 않는 항구를 갖는 건데 그 항구가 바로 크림반도. 그렇게 소중한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교라는 다리가 있거든? 근데 이 다리가 22년에 한 차례 공격을 받았고 올해 7월 17일 2차 공격을 받은 거야. 그 직후에 종료 선언이 나와서 이것도 하나의 이유인 거 아니야? 하는 설도 있어. 물론 러시아는 아니거든? 이렇게 딱 잡아댔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그날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밀 선물 가격이 3%, 옥수수는 1.4%가 즉각 상승했고 곡물 가격이 어게인 2022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돌고 있어. 한편 러시아는 서방이 5가지 조건을 이행한다면 협정을 다시 해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어. 요게 그 5가지 조건인데 만약에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7월 20일 00시부터 우크라이나로 가는 모든 선박을 군용 화물선으로 간주한다고 발표. 이건 곡물 수송선도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야. 곡물 수출이 이렇게 또 막히면 결국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마늘이랑 빵 가격도 오르겠네. 그냥 이참에 다이어트나 할까?